안녕하세요. 방과 후 돌봄 정책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게 된 한국과학창의재단 김보경 선임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 돌봄 교육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시간을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과 함께 어떻게 안전하고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는지와 그 안에서 강사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는 수업과 돌봄이 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아이의 하루도 비교적 길게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의 생활은 달라집니다. 이제 한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의 정규 수업은 보통 점심 무렵에 끝나지만 부모님의 퇴근 시간은 여전히 저녁입니다. 이 사이에 생기는 시간의 공백은 가정에게는 돌봄의 부담이 되고 아이에게는 경험의 격차가 시작되는 시간이 됩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아이들은 서로 다른 가정 여건에 따라 여러 공간을 옮겨 다니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방과 후 시간의 경험은 달라지고 이 차이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 누적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동이 잦아질수록 부모의 마음에는 불안이 쌓이게 됩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이 없으면 부모의 일과 삶 역시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은 더 이상 개별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초등 돌봄 교육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초등 돌봄 교육은 정규 수업 이후의 시간을 학교 교육 활동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학교와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여 아이의 하루를 종합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초등 돌봄 교육 정책의 배경과 취지를 짚어보고 현장에서 강사로서의 역할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학부모의 돌봄 수요 증가와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중심으로 초등 돌봄 교육 정책의 배경과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초등 돌봄 교육 운영 길라잡이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돌봄 교육 정책의 기대 효과와 함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초등 돌봄 교육 정책의 배경과 목표를 이해할 수 있고 초등 돌봄 교육 운영 길라잡이를 통해서 정책의 현장 적용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초등 돌봄 교육 정책의 기대 효과와 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을 걱정해야 할 만큼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돌봄의 부담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의 생활은 크게 달라집니다. 유치원 시기에는 교육과 돌봄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면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정규 수업은 이른 시간에 마무리되고 학교 돌봄은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른 학교 시간은 초등학생을 키우는 많은 부모들에게 돌봄 공백으로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초등 돌봄 교육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이 정규 수업 이후에도 안전한 공간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아이와 가정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입니다. 먼저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부모의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한부모, 조손가정 등 가정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방과 후 시간에 아이의 일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2,7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이 넘는 가정에서 방과 후 시간에 외부의 돌봄이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초등 돌봄 교육 정책이 왜 필요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돌봄 수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학년이 올라가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참여 중이며 계속 참여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68.7%로 가장 많았고, 현재는 참여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4.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돌봄 수요가 단기간의 필요가 아니라 학부모의 생활과 양육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배경은 지역과 가정에 따라 나타나는 돌봄 여건의 차이입니다. 생활권 안에 학교와 공공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경우에는 방과 후 활동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데 큰 제약이 없는 편입니다. 반면 생활권 특성상 학교 외 공간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선택과 이동의 부담이 따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정의 여건에 따라서도 방과 후 시간을 구성할 수 있는 선택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가정은 다양한 활동을 선택해 아이의 방과 후 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반면, 어떤 가정은 전적으로 가정 안에서 돌봄을 해결해야 하거나 선택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차이는 방과 후 시간에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로 이어집니다. 그 경험은 학습 태도, 표현력, 자신감, 정서 안정과 같은 아동의 성장 모습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배경은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의 필요성입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은 휴식과 놀이, 관계 맺기와 경험을 통해 하루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때 아이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균형 있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이 항상 안전하고 관리되는 환경이라고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방과 후 시간 동안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돌봄의 문제를 넘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돌봄 수요의 증가, 지역 가정 여건의 다양화,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맞물리면서 방과 후 돌봄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 돌봄 교육 정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교육과 돌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간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적 활동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놀이, 체험, 탐색, 표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방향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학교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정규 수업 이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초등 돌봄 교육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아동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다양해진 방과 후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역기관,
공공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초등 돌봄 교육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을까요? 초등 돌봄 교육은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교육은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 적응을 돕고 놀이와 활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씩 무상으로 제공하여 아이들이 정규 수업 이후에도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간 이후에도 방과 후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사 여러분의 수업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이들의 생활 리듬과 발달 단계를 함께 고려하며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등 돌봄 교육 정책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방향 중 하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과 후 활동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험을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등 돌봄 교육에서는 사교육과 차별화된 창의과학 활동, 디지털 AI 교육,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경험을 통해 배우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 돌봄 교육은 지역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에는 초등 돌봄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늘봄 지원실을 두어서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로서 학생 관리와 프로그램 편성을 담당합니다. 이 운영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운영 기준 마련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 현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 자원을 제공하며 학교와 협력하여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초등 돌봄 교육은 한 곳의 역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가 맡은 역할을 나누어 함께 운영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통으로 참고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초등 돌봄 교육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초등 돌봄 교육 운영 길라잡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라잡이는 17개 교육청이 함께 수립하고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 현장의 초등 돌봄 교육 운영 지침입니다. 강사 여러분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지만 동시에 함께 공유하고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초등 돌봄 교육 운영 길라잡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령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정규 수업을 운영합니다. 다만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정규 수업 이외에 제공되는 방과 후 활동 그리고 방학 중 활동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 학부모 요구에 따라 지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학교 단위의 방과 후 활동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육에서의 방과 후 프로그램 역시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두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자주성과 중립성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이러한 교육의 대원칙 하에서 개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강사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의 중립성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교과 수업이 아니니 조금은 더 자유롭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방과 후 프로그램 역시 학교 교육 활동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업 내용, 예시, 이미지 활용 등에서 특정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편향이 담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은 교사와 강사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습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강사의 언어 선택과 표현은 더욱 신중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 과정을 앞서는 내용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 밖의 자유로운 활동이 아니라 법과 교육 과정의 근거에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 교육 활동입니다. 지금부터는 초등 돌봄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운영 시간,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인력입니다. 이 4가지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서로 조합되며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먼저 운영 시간입니다. 초등 돌봄 교육은 정규 수업 이후뿐만 아니라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에 따라 아침 시간, 오후, 저녁까지 폭넓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등교 전 활동이나 가벼운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오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저녁 시간에는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시간대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차 시는 40분 이상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 운영 시기에 따라 학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40분을 최소 기준으로 이해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40분, 60분 또는 80분 등 학교 편성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참여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길라잡이는 참여 대상을 해당 학교 학생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타교 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 교실당 학생 수는 학교 여건이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한반 정원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적정 정원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 요리, 실험처럼 기자재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정원이 제한될 수 있는 반면 놀이형 체육이나 합창처럼 집단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비교적 큰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공간 역시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프로그램은 늘봄 전용 교실에서 운영될 수도 있고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학급 교실을 방과 후에 활용하는 늘봄 겸용 교실에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또한 체육관,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과 같이 학교 내 특별실을 활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기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저학년이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시간대에는 고학년이 아직 정규 수업 중인 경우가 많아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 여러분은 수업을 준비할 때 항상 같은 교실을 전제로 준비하기보다는 공간의 특성과 이동 동선,
준비와 정리까지 함께 고려해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실과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강사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학교 공간은 이후 다른 학년의 수업이나 프로그램에서도 이어서 사용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교실을 다시 원래 상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의에 PC나 TV 등 교실 비품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학교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교실에 게시된 전시품이나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학생들의 개인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책상과 칠판, 전자기기, 냉난방기 등 교실 상태를 수업 이전과 동일하게 정리하는 것까지가 강사 역할에 포함된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공간이 온동네 돌봄 교육센터입니다. 온동네 돌봄 교육센터는 기존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여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의 방과후 시간을 책임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초등 돌봄 교육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가장 단순하게 정리한 그림입니다. 초등 돌봄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그림의 양옆에서도 보실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돌봄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같은 지역의 여러 자원과 함께 연결되어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강사 여러분의 수업은 학교 안에서 운영될 수도 있지만 지역기관의 공간을 활용하여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기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초등 돌봄 교육은 단일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조직이 연결된 구조 속에서 운영됩니다. 강사 여러분의 수업 역시 이러한 공간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준비되고 운영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초등 돌봄 교육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등 돌봄 교육 프로그램은 내용과 대상, 학생의 선택 방식,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이 끝난 직후 하루 2시간 이상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적응을 돕고 놀이와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강사의 수업은 지식 전달보다는 놀이, 활동, 경험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선택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택형 프로그램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영어, 코딩, 과학, 미술, 음악 이렇게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학년군이나 수준별로 나누어서 운영되기도 하고 보통 주에 하루에서 이틀 40분 이상의 단위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강사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는 프로그램인 만큼 수업의 질과 운영의 신뢰도, 수업 경험의 만족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이 생활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지도, 독서, 놀이, 간식, 휴식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 중 일부 시간에는 외부 강사가 들어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즉, 강사 여러분의 수업은 단독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돌봄 흐름 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알게 되면 수업만 잘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의 전체 일과 속에서 내 수업의 위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인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육은 한 사람의 역할로 운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는 인력,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 돌봄을 전담하는 인력,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강사 여러분은 이 중에서 학생과 직접 만나는 활동의 핵심 주체입니다. 동시에 학교 전체 운영 구조 안에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초등 돌봄 교육은 아이를 중심으로 시간, 공간, 프로그램, 사람이 연결된 구조이며 강사는 그 안에서 아이의 방과 후 시간을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은 더 이상 개별 강사의 수업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구성하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 생활 및 안전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학교 안의 협력 구조를 통해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늘봄 전담사와 프로그램 강사는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상담과 기본적인 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경과를 일지로 기록하여서 늘봄 지원실에 전달합니다. 늘봄 지원실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가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조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와 담임교사는 학부모, 상담교사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초등 돌봄 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체제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앞서 살펴본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과 원칙 위에서 작동합니다. 지금까지는 초등 돌봄 교육이 어떤 기준과 구조 위에서 운영되는 제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방향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는지 길라잡이가 제시하는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참여의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총론에서는 방과 후 활동과 방학 중 활동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고 강의 운영 과정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사의 수업은 설명이나 지시 중심이 아니라 발문을 통해 학생의 흥미랑 반응을 살피면서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 참여, 관계 중심의 운영이 핵심이 되며 학생이 이 시간에는 내가 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흐름과 난이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한 차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면서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수준별, 단계별로 계열성 있게 편성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경험이 쌓이고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코딩 프로그램이더라도 저학년은 놀이형 교구나 블록 코딩으로 시작하고 중학년은 간단한 프로젝트 활동으로 고학년은 협업과 발표를 포함한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연속적인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초등 돌봄 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연간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 목표, 지식, 기능, 가치가 해당 분야의 콘텐츠와 다양한 활동과 이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련 교과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학생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이전 경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나 익숙한 개념을 바탕으로 수업을 이끌어간다면 전체적인 참여도와 이해도를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활동의 깊이와 교육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도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성격이나 공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다문화 배경 학생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학생들이 활동에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방식과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별 속도 차이를 고려해 활동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이해가 느린 학생을 위해 단계별 안내, 추가 설명, 보충 활동지나 과제 등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전체 과정을 염두에 두고 차시별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되 학교와의 매칭 과정에서 차시가 일부 조정되거나 모듈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내용 구성 단계부터 학생의 발달 특성, 학교 교육 과정, 그리고 현장의 운영 조건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초등 돌봄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가야 할 점은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1차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시간이 아니라 4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사 여러분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설명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활동의 밀도와 전환을 더욱 의식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설명과 활동, 활동과 활동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질수록 학생들은 수업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지점에는 질문이나 짧은 선택 활동, 몸을 움직이는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하여서 수업의 리듬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실제 시간 안에서 학생 참여와 교육 효과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강사의 핵심적인 수업 운영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약 10분 정도는 도입 단계입니다.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시간으로 이때는 오늘 무엇을 하게 될지 간단히 안내하거나 질문이나 짧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제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개 활동에서는 탐색, 창작, 학습과 같은 본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긴 비중을 차지하는 이 구간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10분 이상 가기 힘듭니다. 중간중간 환기 요소를 넣고 직접 움직이고 만들어보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 수업의 중심에 두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활동 결과를 공유하거나 간단한 발표, 감상 나누기 등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학교에서 수업을 편성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가 학급 단위로 시간표를 구성합니다. 해당 학급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반면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이 여러 개 프로그램 중에서 자신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강사 여러분은 자신의 수업이 학급 단위로 함께 움직이는 수업인지 학생 개별 선택으로 모인 수업인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학생 구성과 분위기에 맞게 수업 흐름과 활동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수업을 설계할수록 실제 운영 현장에서 학생 참여도와 수업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사 여러분의 수업은 학교 안에서 운영할 수 있고 지역기관의 공간을 활용해 운영되거나 학교와 지역기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용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생 이동, 인수인계,
안전관리, 학교와의 소통, 학부모와의 신뢰 형성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에는 학생 안전과 운영 책임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 촬영 동의와 같은 실무적 사항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한 번 만들어 운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과정 전반을 돌아보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강사 여러분은 각종 연수를 통해 초등 돌봄 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 중에는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며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자기 점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시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이후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그리고 자신의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잘 작동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프로그램 콘텐츠와 운영 방식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강사 입장에서는 학생 설문, 학부모 의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기평가 등을 통해 수업을 성찰하고 이를 다음 수업에 반영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콘텐츠를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교육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출처와 사용 범위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등 돌봄 교육이 어떤 기준과 원칙 아래 운영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강사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정책과 운영 기준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결국 아이들의 경험과 강사 여러분의 수업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아이의 정규 수업 이후 시간을 교육적으로 구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흥미와 역량을 탐색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방과 후 시간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아이에게 의미 있는 전인적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강사의 강의는 이러한 경험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간의 활용, 활동의 흐름, 또래와의 상호작용, 규칙과 약속이 함께 작동하며 아이의 경험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부모의 신뢰 형성과 강사 역할의 안정화로 이어집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이의 하루를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이어줄 때 학부모에게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이의 일과를 구성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인식됩니다. 수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은 강사의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초등 돌봄 교육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연결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연계,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강사는 학교 수업을 넘어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의 경험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활동 장소와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아이의 경험이 일관된 흐름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 됩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강사 운영 방식에 따라 아이의 만족도와 몰입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초등 돌봄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강사 여러분의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